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감기 몸살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6월 29일 연평해전 1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기간 중이었습니다. 대구에서 3, 4위전 결정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터키를 상대로. 오전에 참수리호가 격침되었습니다. 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공격을 한 것은 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미리 쏘지 마라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리 쏘지 마라. 그래서 북한 경비정은 포신을 낮추어 가지고 겨냥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참수리호는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접근해서 경고 방송을 하다가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용감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적의 함선이 침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또 우리 해군이 사격을 멈췄습니다. 침몰시켰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한철룡 당시 대북정보부대의 지휘관 당시 소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을 해가지고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일선 부대에 정보를 하달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을 불렀다는 요지였습니다. 이때 죽은 윤형하 장교 등을 추모하는 모임이 오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연평해전에 대해서 일체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팀이 기적적 승리를 거둔 월드컵의 이 승리에 대해서도 멕시코에서는 고맙다는 전화가 오고 우리 장관 쪽으로 오고 하는데 정작 한국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병세가 발표된 것보다도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은 루머, 낭설이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건강 상태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상태까지 다 포함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에 197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정신병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공개되는 바람에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는 승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핵무기를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4년 동안 두 차례 연임을 해서 14년 동안 집권했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전립선 암을 앓으면서 17년 동안 직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들에게 철저히 속였습니다. 죽고 나서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주치의가 책을 써서 공개를 했습니다. 1996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사망한 직후에 79에 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981년 11월 16일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와 미테랑은 의사로부터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몇 개월 전에 당선되었습니다. 7년 임기를 막 시작한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테랑은 허벅지가 아프다고 하여 극비리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전립선 암이 뼈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한 의사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로서 저 임무는 각하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 암이 뼈에 퍼졌고 상당히 진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테랑은 나는 끝났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각하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구벌러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테랑은 그만하세요. 나는 끝났어. 이렇게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구벌러 박사는 주치의인데 그러나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벌러 박사는 이 미테랑이 96년에 죽은 다음에 큰 빅 시크리트, 큰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미테랑이 14년 동안이나 이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감추고 직무를 계속하였다고 이 폭로를 하였습니다. 의사윤리에 위반된다는 반론도 좀 있었습니다. 1981년 선거 때 미테랑은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1974년에 퐁피두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유권자들이 건강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퐁피두도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기에 걸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테랑의 경우는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매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그럼 외국 방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외국 방문해서는 한밤중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소리를 일체 내지 않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약병과 주사 바늘을 특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녔는데 외교 행랑으로 움직이니까 검색을 받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파기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와서는. 근데 이 치료가 효과를 보아가지고 미테랑은 이제 완치되었다 이렇게 오판할 정도로 호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88년에 앞으로 7년 동안 더 재임하겠다고 해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때는 주치의와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71살이었어요. 71살의 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7년 더 프랑스를 이끌 건강이 충분하다고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임기 중이던 1992년에 전립선 암이 재발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두 번 비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미테랑은 암에 걸린 사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95년까지 정상적 직무를 할 수 있다. 이 구벌러 박사 주치에 따르면 미테랑은 퇴임 전 6개월 동안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시 반에 엘리자 궁으로 출근하면은 바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점심때까지 있다가 점심 먹고는 또 침대로 가서 종일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하느냐? 부통령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는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픈 대통령 대신해서 자신이 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아주 기분 좋게 대통령 대행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이 프랑스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이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14년 동안 속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 대통령과 건강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80대 후반으로 넘어가던 무렵에는 판단력이 흐렸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부정선거를 준비를 하고 해서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은 1960년 선거에서 이미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라이벌이던 조병옥 씨가 미국에서 수술을 받던 중에 사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기붕 씨, 이 사람도 또 아픈 사람이었어요.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이기붕 씨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관공서,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게 1960년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으로는 참 억울한데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연로하니까 주변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는 4.19 때 총을 맞은 학생들을 병원으로 찾아가 위문하고 내가 자네들이라도 자네처럼 들고 일어났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젊은이가 있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라면서 돌아와서 3일 뒤에 스스로 하야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